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느바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월 20일이고요. 내일은 1월 21일 경기 3경기밖에 없습니다. 단촐하게 알아볼 거고, 그리고 경기 알아보기 전에 중간 점검도 한번 하고 갈 예정입니다. 뭐 경기 수가 얼마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간 점검도 좀 해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오늘 경기 리뷰를 좀 할 텐데 좀 환란이었습니다. 네, 환란이었는데 무엇이 환란이었고 무엇이 아쉬웠고 무엇이 통수였는지 이렇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오답 노트를 쓸 때마다 좀 뼈저리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게 또 체크 포인트를 해야지 잘잘못이라기보다는 또 원인을 또 분석하고 뭐 다음번에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첫 번째 경기 워싱턴 브루클린 뭐 요 재밌었습니다. 네, 1점 차이로 브루클린이 승리를 해서 요러고 맞았고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올랜도도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11.5 뭐 맞았습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라인업을 보고 여기서부터 좀 쎄해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쎄하냐면은요. 지금 보스턴 1옵션이 로버트 윌리엄스 3세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오늘 개인적 사유로 퍼스널로 불참을 했어요. 그리고 샬럿은 에너자이저인 우브레가 프로토콜이 풀리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1옵션이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점수가 좀 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빠지면은 샬럿 쪽으로 확 기울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이게 만약에 아침에 이걸 정정할 수 있었다면은 샬럿 사이드를 갔을 텐데 뭐 토니볼은 녹화하는 시간으로 낙장불입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요거 틀렸고 어 애틀란타 대 미네소타 이 부분 도대체 3쿼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점 차이로 너끈하게 이기고 있던 미네소타 완전 뒤집혀 갖고 이것도 틀렸고요. 자, 마이애미 포틀랜드는요. 오늘 그래도 뭐 여기 보시면은 편차가 워낙에 크게 났습니다. 편차가 크게 나갔고 뭐 라울이라든지 저기 히로가 빠져도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이렇게 마이는 할 수 있는 스코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았고 자, 아쉬움이 되게 큰 게 이 두 개입니다. 제가 어저께 시카고 장내 아나운서 from 노스캐롤라이나 마이클 조던 뭐 이런 거 외쳤는데 그 기운이 그냥 전달이 된 건지 이게 시카고 사이드가 들어와 버렸네요. 네. 자, 그래갖고 이 부분은 좀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러키 멤피스 어제 썸네일의 주인공이었죠. 네, 녹용은커녕 그냥 사슴뿔에 찔려갖고 곰돌이가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에 간 것 같습니다. 뭐 요 두 경기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상이 그냥 완전 빗나간 거라서 뭐 할 말이 없고요. 그리고 뭐 요 오클라 샌안토니오 이거는 이런 거는 좀 제가 이렇게 좀 잡팀들은 이런 거를 해야 되나 뭐 가끔씩 좀 회의감이 듭니다. 오늘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요. 요 두 경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클이랑 세클. 세크도 이거 뭐 다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그냥 놓쳐갖고 이 좀 고민이에요. 이런 잡팀 경기를 포함을 시켜야 되나. 근데 토니볼은 그냥 분석할 수 있는 건 다 분석하고 던지는데 근데 또 이 휴스턴 오늘 또 구독자 형님께서 휴스턴 묶어갖고 19배 먹었다고 하셔갖고 이거를 좀 고민이 됩니다. 뭐 이건 부러졌지만 또 이렇게 휴스턴 그냥 생승으로 또 승부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고민은 되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할게요. 그리고 댈러스 토론토는 요거 뭐 끝까지 재밌었습니다. 끝까지 재밌어갖고 재밌었는데 이 부분은 뭐 댈러스 사이드 들어왔고요. 뭐 덴버도 클리퍼스 연장까지 가서 잘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 인디애나 요거 인디애나한테 졌어요.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레이커스 보겔 감독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원래는 덴버전에서 뭐 잘리냐 마냐였다고 하던데 인디애나 이 경기를 기점으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토니볼이 지금 보겔 감독 입장을 뭐 걱정해줄 입장은 아닙니다. 토니볼도 잘릴지 모릅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오늘 거의 뭐 반타작 가까운 성적이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언어바는 토니볼이 별로 이렇게 언어바의 기대를 많이 안 하는데 또 언어바는 또 이런 날은 또 언어바가 또 이렇게 잘 들어오네요. 네, 언어바 뭐 언어바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되죠. 어차피 우리는 승패로만 예측을 하니까요. 네.
어느 번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저런 남의 떡이 또 커 보이네요. 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마쳤고요. 자, 이제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5시즌 경기 데이터인데요. 뭐 요번 시즌 데이터는 오늘 경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거의 뭐 절반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자, 득점은 네. 그래도 득점이 네, 원래는 2017-18 시즌까지 주저앉았었는데 한 2점 정도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최근에 있었던 그런 110점이 넘는 고득점 양상에서는 좀 많이 주저앉았고요. 아마 여기 파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파울도 그렇게 줄지 않았네요. 이제 부를 것들을 다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리, 수리, 야투율, 그냥 야투율이나 3점이나 자유투율 뭐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네요. 처음에는 파울 자체를 되게 좀 빡시게 불어갖고 파울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점수가 떨어진다 했었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제 프로토콜 때문에 빠지는 선수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투웨이 계약자라든지 뭐 이게 10데이 10일 계약자들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기회를 잡고 또 스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뭐 기존 리그보다는 리그의 경기력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투율이 최근 5시즌 동안 가장 낮습니다. 3점도 가장 낮고요. 뭐 자유투율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처음에는 파울이 안 불려서 점수가 안 난다였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그냥 경기력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요번 시즌 득점이 가장 많은 팀 순서대로 이렇게 솔팅을 한 겁니다. 유타가 지금 1등이고요. 샬럿, 피닉스, 피닉스도 득점이 상당히 높네요. 저는 피닉스가 공격 템포가 그렇게 빠른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피닉스가 좀 뒤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피닉스가 상당히 득점이 높고 레이커스도 좀 높은 편입니다. 골스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맨 하위가 OKC, 올랜도, 디트로이트. 우리 폴청천의 말씀대로 100점이 안 되는 팀은 없네요. 다행스럽습니다. 100점을 못 넘기는 팀은 NBA 리그에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단호하게 판관 폴청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행히도 모든 팀이 100점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점. 실점은 골스가 실점이 가장 적습니다. 실점이 101.6점으로 가장 지금 수비를 잘하는 팀이고, 댈러스도 실점이 상당히 낮고, 클리블랜드 원래 뭐 마이애미랑 뉴욕은 뭐 늪수비로 유명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 피닉스도 상당히 득점 실점이 다 잘 틀어막고 있는 팀 같네요. 자, 그럼 실점이 많은 팀들은 누굴까 살펴보겠습니다. 그쵸. 여기 휴스턴이죠. 수비 안 하고 댐비는 팀. 여기는 수비 안 하고 댐비는 팀. 얘네는 수비는 안 하지만 공격에 몰빵하는 팀. 얘네도 수비 안 하는 팀. 레이커스는 늙어서 수비를 못 하는 팀. 얘네는 수비를 할 의사가 별로 없는 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EFF를 전 개인적으로 요 팀 스탯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는데 EFF는 피닉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피닉스가 점수가 좋고 순위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멤피스, 브루클린, 골스, 샬럿, 유타, 샌안토니오도 EFF가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EFF가 낮은 팀은 디트로이트, OKC, 올랜도, 휴스턴, 뉴욕, 클리퍼스, 토론토 뭐 이런 순입니다. 자, 오랜만에 중간 점검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 내일 경기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날 때 가끔씩 이렇게 한번 잡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경기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욕 대 뉴올리언스, 댈러스 대 피닉스, 그리고 골스 대 인디애나 이렇게 3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에이튼이 지금 아웃됐어요. 에이튼 뭐 때문에 아웃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베스트 라인업 다 나옵니다. 뭐 제일런 브런슨, 돈치치, 포르징기스, 그리고 클레버까지 나오고요. 여기는
그레이엄이 빠지네요. 그레이엄이 왜 빠졌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못 나올 선수들은 다 못 나오고 다행인 거는 뭐 캔바 워커가 돌아와서 포니에 쪽이 조금 더 잘 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브록던 오늘 뛰었는데 오늘 브록던 뛰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턴온 아웃됐고 그린, 오토포터 주니어, 와이즈먼 이렇게 아웃됐습니다. 자, 디앤드레 에이턴은 네, 발목이 지금 아픈 것 같고요. 그리고 디본테 그레이엄도 발목입니다. 그리고 브록던은 그냥 백투백에서 네, 쉬게끔 해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뭐 올라온 건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라인업을 살펴봤고요. 뉴욕 대 뉴올리언스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은 최근 홈에서 네, 미네소타와 샬럿한테 네, 이렇게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원정에서 네,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뉴올리언스가 최근에 홈에서 깨작깨작 이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원정에서는 뭐 이긴 적이 없고요. 자, 맞대결은요. 뉴올리언스, 뉴욕이 3승 1패로 앞섭니다. 자, 홈과 원정이 구분된 경기력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뉴욕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앞섭니다. 그리고 3점도 뉴욕이 좀 좋고요. 그래서 뉴욕만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 맞대결은 뭐 3승 1패로 뉴욕이 앞서지만 네, 그 득실 마진이 한 3.5점 정도 납니다. 그리고 EFF는 135 대 133.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이거 뉴욕이 압도적으로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뉴욕 최근 5경기 지금 2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 최근 5경기는 지금 2승을 거뒀습니다. 뭐 브루클린, 보스턴 워낙에 강팀들을 만나갖고 털리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5경기 정리를 해보면은요. 네, 요것도 뉴욕만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뉴욕이 좀 더 앞선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뉴욕 대 뉴올리언스 뉴뉴 대전. 네, 12.5 대 1.5, 한 11점 정도, 네, 예, TBS 값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네, 뉴욕 마이너스 2.5 핸디,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인 댈러스와 피닉스의 경기고요. 세 번째 경기 골스랑 인디애나인데, 댈러스랑 인디애나 백투백입니다. 그래서 백투백 성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댈러스는 올해 백투백에서 6번 경기를 치러서 4번 이겼습니다. 잘했네요. 올해 이 정도 성적이면은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지금 백투백 1등이 보스턴일 텐데, 네, 67%, 그리고 댈러스도 67%. 댈러스랑 보스턴, 토론토가 백투백을 제일 잘 치르네요. 71%짜리가 하나 있고 2등이 뭐 다 67%입니다. 근데 피닉스도 67%네요. 피닉스는 백투백 아닙니다. 자, 댈러스가 67%로 네, 지금 백투백 상당히 잘 치르는 편이고요. 댈러스는 이제 내일부터 일정이 좀 타이트합니다. 이게 거의 뭐 3일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씩 백투백 치르는 일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인디애나는 7번 백투백 치러서 4번 이겨서 백투백 승률 57%입니다. 네, 간단하게 백투백을 살펴봤고요. 자, 댈러스 대 피닉스 경기로 다시 오면은 댈러스 홈에서 지금 홈 최근 5경기 다 이겼습니다. 댈러스가 이게 포르징기스랑 돈치치 원투펀치 빠졌었을 땐 홈에서 지독하게 못 이기는 팀이었는데 물론 뭐 둘 빠지면은 홈이든 원정이든 이기긴 쉽지 않죠. 자, 그리고 피닉스 원정에서도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대결 펼쳤을 때는요. 피닉스가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 다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요. 피닉스나 댈러스나 둘 다 승리할 수 있다인데 내일 문제는 에이튼이 못 나와요. 에이튼이 지금 발목 때문에 못 나오는데 에이튼이 물론 지금 빅맨 부자긴 하죠. 피닉스가 지금 뭐 비온보도 있고 저기 맥기도 있고 하는데 에이튼만큼 이렇게 따박따박 센스 있게 착착착 해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피닉스가 과연 댈러스에도 되게 포워드진들 사이즈가 좋거든요. 포워드라든지 프런트코트 쪽 사이즈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물론 뭐 백코트 쪽에서는 뭐 돈치치가 있긴 하지만 뭐 피닉스에는 뭐 폴도 있고 부커도 있고
네. 훨씬 백코트 쪽은 뭐 피닉스가 유리할 텐데 프론트 코트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을까 또 궁금해집니다. 네, 그런데 우선은 전반적인 스코어들은요. 피닉스 승리 사이드 두 팀 다 승리인데 피닉스가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요. 맞대결은 소폭 피닉스 쪽이 좀 더 좋습니다. 피닉스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줬고요. 자, 최근 5경기 댈러스 4연승이고요. 피닉스도 4연승입니다. 네. 4연승의 팀끼리 만났었을 때 둘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전반적인 스코어들은 피닉스 쪽이 훨씬 더 우세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 4.5 대 9.5, 5점 차이로 피닉스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피닉스 일반승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2.5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내일 에이튼이 못 나오는 게 조금은 좀 마음에 좀 걸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스와 인디애나입니다. 네, 인디애나 골스 인디애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스는 최근 홈에서 4승을 거뒀고요. 인디애나는 원정에서 지독하게 못 이기다가 오늘 레이커스를 잡아냈습니다. 레이커스를 잡아냈고 맞대결에서는 인디애나, 골스. 네, 최근 두 경기는 골스가 다 잡아냈고요. 뭐 커리 없던 시절에는 인디애나가 그냥 골스 위에서 놀았습니다. 자, 최근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은요. 골스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들이 다 인디애나가 좋은 숫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좀 보면은 스틸이라든지 리바운드도 골스가 좋고 네, 물론 뭐 골스도 내일 뭐 그린이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는 터너 못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스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맞대결은 2승 2패로 팽팽한데요. 맞대결 펼쳤었을 때는 한 4점 정도 차이로 인디애나 승리 사이드를 줬습니다. 128 대 120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인디애나 승리 사이드를 줬고 자, 그리고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뭐 최근 5경기 보면은 골스는 시카고랑 디트로이트만 이렇게 2번 잡아냈고요. 그리고 여기는 레이커스 한번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5경기는요. 골스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뭐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기 토니볼에서 살펴보면은요. TBS 값은 7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핸디를 좀 많이 줬어요. 10.5점을 줘서 요거는 좀 아쉽지만 그냥 골스 일반승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3경기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전에 중간 점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토니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